자, 집값 띄우기 또 시작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등기 여부 표시 하면서 이제 집값 띄우기 막는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제 실거래가 공개할 때 기존에는 이제 계약일, 거래 금액, 뭐 층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등기 일자를 이제 표시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계약은 됐는데 이게 실제 매매가 완료가 돼가지고 등기까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약만 하고 중간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 이거 신고가를 찍었는데 신고가 찍혔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가격이 시세인가 보다 하고 따라 샀다가 앞에 최초의 신고가가 찍힌 게 취소가 돼버리면 뒤에 산 사람들이 이게 뭐야 속은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집값 띄우기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걸 막자고 등기일자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잔금까지 거래가 된 건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런 기사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6월 16일 기사인데 반포자인 60억 거래 취소 청담동양 8억은 68억은 아직 미등기다. 그래서 강남 3구의 신고가 계약 올해 3월에서 5월 체결된 걸 봤더니 9건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 잔금까지 치렀는지 등기 여부를 추적해 봤지만 실제 등기가 이뤄진 건 2건에 불과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에서 5월에 실거래가 신고가 됐는데 실제 잔금까지 치러진 건 2건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겠다고 정부도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집값을 띄우는 거 아니냐. 중개사들이 집값을 띄워놓고 신고가를 딱 신고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취소하면은 따라 사는 말 그대로 호갱용 그 신고를 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과연 이게 사실이냐 이거죠. 물론 누군가는 이런 거를 안 한다. 절대 아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게 잔금이 막 6개월, 1년 뒤짜리 거래들도 많고요. 뭐 3개월, 뭐 4개월 뒤에 잔금 이런 거는 정말 비일비재한데 특히 이제 금액대가 좀 클수록 집값 자체가 뭐 20억, 30억, 50억 이러면 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뭐 3억, 5억짜리 집을 사는 거랑 30억, 50억짜리 집을 사는 거랑 똑같이 한 달이 걸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잔금 자체도 되게 길고 그리고 어떤 집들은 뭐 중간에 뭐 꼬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주인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더 살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그 이후에 잔금을 좀 치릅시다. 뭐 제가 뭐 돈이 급해가지고 우선 잠깐 지금 급매로 파는 거기 때문에 먼저 돈을 얼마만 받고요. 중도금 중간에 좀 받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길게 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거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집값 띄우기로 퉁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거래해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집값 띄우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취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배액 배상이라는 건데 계약금을 걸고 그다음에 이 집값이 많이 올라 버리면 이 가격에 파는 게 아쉽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5억에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뭐 6억이 됐다. 뭐 7억이 됐다. 이러면은 계약금 5천만 원을 차라리 물어주고라도 더 비싸게 파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다 보니까 계약금을 배상하고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거래가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3개월 뒤일 수도 있고 뭐 4개월 뒤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다 집값 띄우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큰 거는 이것도 있습니다. 신고를 그냥 잘못해가지고 취소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물론 수정 신고라는 게 있는데 수정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수정이 안 되고 무조건 이걸 취소하고 재신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통계로 막 기계적으로 잡다 보니까 아니 왜 막 취소가 되냐. 근데 보면 며칠 뒤에 다시 신고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제 가장 많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히 잔금이 몇 달 뒤인 경우도 있어요. 뭐 대출을 알아본다고 좀 넉넉하게 잡는 경우도 있고,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때 팔려가지고 그거를 팔면서 그때 잔금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야 돼서 날짜를 좀 넉넉하게 좀 잡아주세요 하면은 매도자가 아 네 그런 거 좀 맞춰드릴게요 하면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아 저거 뭐 당연히 미등기고요. 뭐 저거 그냥 다 집값 띄우기 용이고요. 뭐 중개사들이 장난질 치는 거고요. 당연히 취소가 될 겁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어제 나온 기사인데 가장 많이 뭐 이야기 나왔던 데가 이제 뭐 헬리오시티 같은 데입니다. 뭐 잠실이 거래가 많이 됐어요. 가락동, 잠실 뭐 이런 데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런 데 보면은 그 반등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막 14억까지 막 떨어졌던 헬리오가 막 19억에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월이었어요. 3월, 4월만 하더라도 사실 반등했다라고 말하면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왜냐면 그 1월 달만 하더라도 둔촌주공이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뭐 헬리오시티가 뭔 14억, 15억 막 할 때인데 무슨 19억에 거래가 되냐? 이거 다 집값 띄우기용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했는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6월 달, 7월 달에 다 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리센츠, 잠실 S 여기도 18억씩 떨어지면서 잠실 집값 정말 떨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바로 막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21억짜리들이 막 거래가 되니까 그것도 4월 달에 막 계약이 됐는데 등기가 안 되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막 했는데 결국에는 7월, 뭐 6월에 다시 또 계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들의 특징이 당연히 금액대가 크고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계약하고 한 2, 3개월 정도 잔금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래였을 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몇 집만 거래가 되고 대부분 또 나머지는 다 취소된 거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헬리오시티가 한 75개 정도가 거래가 된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취소가 되고 파크리오는 한 52건이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한 건 정도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된 금액보다 그 이후에 더 거래가가 더 높은 지역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지수가 작년 12월, 1월을 가장 저점으로 보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도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알고도 계속 이걸 써먹는 언론의 문제도 크죠. 이렇게 실거래가 검색해 보면은 집값 띄우기 막는다, 부동산 시세 조작 뭐 이러면서 시세 조작 막나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이런 기사가 뭐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2020년, 2021년, 22년, 23년 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이게 아니라고 영상을 찍어도 계속 나오죠. 이거 계속 조작이다, 뭐 집값 띄운다, 뭐 자전거래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근데 결과는 안 나오고 대대적인 조사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정부도 문제예요. 21년도에도 했습니다. 단순 실수인가? 아닐 것이다. 집값 띄우기 의혹이 있다. 1년간 3,700건이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정부는 의도적인 자전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미 한번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71만 건을 조사했습니다. 20년 2월 부터 12월까지 그중에서 2,400건이 대상이었고요. 그중에 자전거래나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에 그쳤다는 거예요. 의심되는 게 1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71만 건 중에 의심 사례는 12건. 그러니까 실제는 더 적었을 수도 있죠. 의심 사례가 12건이니까. 한마디로 거의 없다. 거의 없는 수준인 겁니다. 이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거 자전거래라는 게 세금부터 뭐 너무 많은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주식에서나 가능한 거지. 세금, 취득세와 뭐 양도세와 등기를 쳐야 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결론이 난 사항을
계속해서 언론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추가 대책만 계속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등기일자가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등기 여부를 뭐 알려주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알면 좋죠. 근데 뭐 잔금이 3개월 뒤고 뭐 5개월 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계약이 되고 뭐 5개월 뒤에 잔금 그러면 뭐 그 사이에 거래는 다 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보단 낫겠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렇게 잔금이 뭐 늦는 것들이 훨씬 많아서 뭐 굳이 뭐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또 보여줘도 아마 분명히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식의 또 의심 사례들은 뭐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또 정부는 또 대대적인 또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러면 또 아마 24년에는 또 자전거래 얘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제발 좀 자전거래 이야기 좀 그만 좀 하고 뭐 집값 띄우기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12월, 1월이 저점이었고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의 뭐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거 올라가는 거 자체를 부정하고 뭐 자전거래라든지 뭐 굳이 이걸 뭐 다 사기라고 믿는다고 해서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